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조남입니다. 전편에 리뷰하기 시작한 시킹 알파에 게재된 2022년 1월 6일 기사입니다. 다시 언급드리지만 제가 읽어본 기사 중에는 매우 알찬 내용들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생각들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기고일이 7개월 가까이 지난 것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비 에이비에이션, 수조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eVTOL 산업에서 선발자로서의 이득이란 제목으로 시작하는 기사는 요약부터 시작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eVTOL 전체 시장이 2040년까지 9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예상합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FAA로부터 G1 인증을 받은 최초의 eVTOL 제조업체입니다. 토요타는 조비에 4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조비의 제조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조비는 어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으로 공군과 4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비는 출시와 동시에 우버 앱과 통합되므로 조비가 상용 출시 기간 동안 우버의 9천만 명 이상의 활동 중인 사용자를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eVTOL이라고 불리는 완전 전기 에어 택시를 개발하고 있는데 조비는 이미 S4 항공기 시험 비행을 1000회 완료하였고 연방항공국 파트 135에 따라 세계 최초의 eVTOL 항공사를 운영하기 위해 FAA 승인을 획득하는 중입니다. 테슬라가 하늘에서 우버를 만난다는 별명을 가진 조비는 2024년 출시를 목표로 첫 공중 승차 공유 서비스 출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벤 비버트가 2009년 설립한 조비 에비에이션은 2021년 8월에 리인벤트 테크놀로지 파트너와 합병했습니다. 리인벤트 테크놀로지 파트너스는 링크드인의 공동 설립자인 리드 오프만과 증가의 공동 설립자인 마크 핑커스가 이끄는 스펙이었습니다. 다른 조비 투자자로는 우버, 토요타, 인텔, 젯블루 기술벤처, 바우포스트 그룹, 베일리 기포드 및 카프리콘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있습니다. 베일리 기포드와 카프리콘 인베스트 그룹은 2명의 초기 테슬라 투자자였습니다. 이 기사는 잠재적인 투자 위험과 하락 시나리오를 강조하면서 조비 주식 투자에 대한 강세 사례를 만들 것입니다. 조비는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각각 5천억에서 9조 달러에 이르는 총 시장 규모를 보유한 이머징 eVTOL 산업에서 명백한 선발자로서의 이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조비의 113페이지의 요약 프레젠테이션에 따르면 부즈 알런은 얼반 에어 모빌리티의 총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5천억 달러의 가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VTOL.com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2030년과 2040년까지 시장이 각각 1조 달러에서 9조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bisworld.com에 따르면 일부 전망에 따르면 세계 자동차 시장은 2021년에 3.6조 달러의 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예측이 사실이라면 eVTOL 시장은 향후 20년 동안 전체 세계 자동차 시장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시장 기회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이 eVTOL 공간에 상당한 기회에 흥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FAA로부터 서명된 G1 인증을 처음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조비는 FAA로부터 G1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eVTOL 스타트업으로 이는 S4 항공기를 인증하고 상업적으로 승객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FAA G1 인증 규정은 FAA 파트 135에 따라 비행하는 승객을 위해 항공기를 준비시키기 위해 조비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단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비는 이미 작동하는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했으며 나사 및 공군과 같은 군사기관과 다양한 비행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초기부터 조비는 기존 FAA 규정 틀 하에서 작동하는 항공기를 설계했습니다. 조비 정부 업무 책임자 그렉 벌즈는 항공 제조업체들이 비행기 생산을 위해 FAA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기존의 FAA 파트 23 가이드라인 중 많은 부분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항공기를 설계한 후 FAA 승인을 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조비는 파트 23 규정에 따라 항공기를 설계하여 인증 일정을 단축하였습니다. 파트 23에 따른 인증을 통해 조비는 헬리콥터 인증에 필요한 파트 29와 달리 더 많은 후보군으로부터 조종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망한 eVTOL 스타트업 루프트한자 이노베이션 허브는 에어택시가 프라임 타임에 데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48페이지에 달하는 심층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서 그들은 조비가 가장 유망한 eVTOL 스타트업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조비 가장 유망한 eVTOL 스타트업. 표에서 보면 웬만한 UAM 회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의 VX4나 베타 테크놀로지 기체는 표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발표 시점에 따른 것 같습니다. 가로축은 벤처 캐피탈 펀딩 레이스드, 세로축은 에버리지 컴피티티브 임팩트라고 되어 있는데 특허 관련된 평균 경쟁력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면 일단은 위로 갈수록 우측으로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조비가 우측 위에 혼자 떨렁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이제 설명은 보고서에서 발췌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막대한 VC 자금을 확보하고 전반적으로 컴피티티브 임팩트 TM을 보유한 유일한 신생 기업입니다. 후자는 회사가 중국, 독일, 일본 및 미국과 같은 경제적 관련성이 높은 모든 주요 국가에서 기술을 보호한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 전략은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미래 에어 택시 시장에 대한 조비의 접근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이항, 릴리움 및 볼로콥터와 같은 주요 경쟁사들의 모방으로부터 기술 포트폴리오를 보호합니다. 반대로 독일의 릴리움은 상당한 자금을 조달했지만 많은 관련 시장에서 기술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공개된 특허의 대부분은 주로 독일에 출원 중입니다. 대부분의 VC 자금 조달, 상업적 eVTOL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인증하고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자본 요건을 감안할 때 가장 많은 자금을 보유한 자가 경쟁에서 승리하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에서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복잡하고 규제가 심한 항공산업 특성상 조비가 개발한 파트너십 인프라, IP 및 제조 역량은 이미 진입에 대한 상당한 방어적인 장벽을 만들어 신흥 플레이어가 경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루프트한자 이노베이션 허브의 에어택시는 프라임 타임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제목의 4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 에어택시 성공적인 개발, 인증 및 상업화를 거치기 위해 최소 자본 요건으로 약 7억 달러에서 1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두 주요 eVTOL 업체는 조비와 아처 에비에이션입니다. 조비는 현재 18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처는 2021년 9월 FAA로부터 서명된 G1 용지를 받았으며 스펙 합평 후 거의 8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앞서 루프트한자 eVTOL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현재 조비 에비에이션과 아처는 eVTOL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보유한 유일한 미국 내 eVTOL 회사입니다. 그러나 조비는 현재 아처보다 10억 달러의 현금을 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릴리움과 이항은 가장 유망한 비미국 eVTOL 제조업체입니다. 도요타 및 우버와의 주요 파트너십은 선순환 공급 및 수요 플라이휠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조비는 7,500만 달러의 지분을 대가로 우버의 eVTOL 비즈니스인 우버 엘리베이터를 인수했습니다.
우버는 소비자 승차 공유 트렌드 및 활동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비의 에어택시는 우버 앱에 통합될 것이며 완전한 상업 인증을 획득하면 조비의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버 앱에는 플랫폼에 약 9,300만 명의 활동 중인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비가 에어택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마케팅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사용자 기반입니다. 토요타는 조비에 4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현재 eVTOL 업체에서 최대 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조비와 협력하여 초기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대규모 생산에서 조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토요타의 대규모 생산에서의 전문성과 실적으로 조비가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토요타는 훌륭한 제조 공정을 개발하는 데 숙달되어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토요타는 과잉 생산을 피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살 없이 적기 공급 생산 방식의 제조, 지도카와 같은 개념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참고로 지도카가 뭔지 제가 찾아봤더니 지도카는 기계에 인간이 가진 생각, 판단 기능을 더하여 작업 중 위험, 과잉 생산, 불량이 발생하면 기계 스스로 이를 감지하여 스스로 정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지도카는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도카는 생산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짓과 함께 토요타 생산 방식을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기둥 중 하나라고 합니다. 토요타의 제조 및 생산 분야에서 우수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조비에 대한 토요타의 투자와 파트너십은 eVTOL 제조업체에게 큰 경쟁 우위가 될 것입니다.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2월 8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명령의 목표 중 하나는 2027년까지 100% 무공해 경차 인수를 포함해 2035년까지 100% 무공해 차량 인수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주로 전기자동차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eVTOL 기술을 잘 알고 있으며 FAA는 탄소 배출 제로화를 촉진하는 모든 eVTOL 기술과 바이든의 기후변화 퇴치를 위한 노력을 호의적으로 볼 것입니다. 바이든의 친환경 아젠다와 환경보호 정책은 FAA의 승인을 얻으려는 모든 eVTOL 제조업체들에게 순풍이 되어야 합니다. 수직 통합. 일부 반대론자들과 이전 항공사들의 실패 시도에도 불구하고 조비 에비에이션은 수직 계열 기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직으로 통합된다는 것은 조비가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할 때 공급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비는 자사 항공기 개발을 위한 핵심 부품과 기술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 공급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FAA 승인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많고 안전점검, 조립 구성 및 비행 테스트를 포함하여 제조 공정의 더 많은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시간과 자본을 절약할 수 있어 조비와 주주에게 이익이 됩니다. 수직 통합 기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조비의 결정은 FAA 승인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생산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서 일단 여기까지 끊고 2편에서 계속 리뷰하겠습니다. 오늘도 조비 화이팅입니다.